고인이 된 서세원 씨의 빈소에 각계 인사, 여러 사람들이 속속 조문을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영계식 사회에는요, 김학래 씨와 추도사에는 주진우 씨가 이렇게 섰다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을 한번 쭉 기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세원의 장례가 한국 코미디언 협회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코미디언 이용식, 엄영수, 가수 남궁옥분,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동료 지인들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장례식을 찾았다. 또한 영결식에서 사회 및 추모, 추도사를 맡은 사람들도 결정이 됐다.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에 고 서세원의 빈소가 마련되었다. 조문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받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1시부터 조문이 시작된 거죠. 한국방송 코미디언 협회에 따르면 고 서세원의 코미디언 선배인 이용식은 이날 오전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자, 한번 볼까요? 실제로 이용식 씨가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가장 빨리 왔다고 해요. 바로 윗선배 오니까 활짝 웃네. 서세원의 마지막 인사.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외로웠는데 바로 윗선배가 나타나니까 활짝 웃네. 코미디언 이용식 씨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숨진 방송인 출신 사업가 고 서세원 씨의 빈소를 찾아 후배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용식 씨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개그맨을 웃기던 개그맨이 제 바로 직계 후배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다.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과 유명 인사들의 조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쭉 한 번 더 이어서 읽어보면 이 외에도 고인의 코미디언 선후배들인 한국방송 코미디언 협회장 엄영수, 방송 코미디언 협회 사무총장 이용근, KBS 코미디 극회장 김성규, MBC 코미디 극회장 전정희, SBS 코미디 극회장 정삼식 및 이선민, 지영옥, 김찬, 김정한, 김일희, 배영만, 김창준 등도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고인의 빈소 앞에는 가수 서른도 씨와 코미디언 이마룡 씨 등 연예인 동료들이 보낸 조화들도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빈소는 유족들이 번갈아가며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전 와이프였고 전 아내였던 서정희 씨가 방문하냐라는 이제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서정희 씨를 제외한 따님인 서동주 씨부터 시작해서 재혼을 하게 된 와이프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현재 빈소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정희 씨는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철우 경북지사 역시 서세원 씨의 아산병원 빈소를 방문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경북지사 같은데 쭉 내려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 참 안타깝죠 라고 오늘 떼면서 고인이 생전에 경북과 함께 많은 사업을 하려 했었고 봉사활동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또 앞서서 이 코미디언 서세원 씨가 2008년 18대 총선 시 김천에 출마한 저를 도우러 왔다가 선거연설원 신고를 하지 않고 지원 유세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친한 사이로 지내게 됐고, 8월에 경북도청을 방문, 캄보디아와 교류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 캄보디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며 캄보디아 방문 시 총리와 면담 주선도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였고, 실제로 금년 8월에 캄보디아 출장을 준비 중이었는데 난데없이 비보를 접하니 믿기지도 않고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 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에서 사업가로서 여러 분야를 진행하려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아가서는 또 다른 방문자인 엄영수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 서세원 개그맨 MC의 시초다. 나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존재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쭉 봤더니 청춘만세라는 고인을 주축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1981년부터 82년 동안 2년 정도 함께 했다. 저로서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연예계에서 배워야 되는 모든 것을 배웠다. 저에게는 그 선생이 아주 교과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엄영수 씨는 서세원 씨가 자신에겐 선생님이자 교과서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굉장한 그 당시 때 영광이었고 코너도 함께 했었고 이런 말을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세원 씨를 주축으로 한 프로그램을 1년 반, 2년 정도를 같이 했는데 그때 당시 코너를 많이 함께 했고 그건 나로서는 영광이었다. 그때 2년 동안 연예계에서 배워야 하는 모든 걸 배웠다. 서세원이라는 스타를 통해 방송국에서의 처신, 프로그램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프로듀서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등 나에게는 교과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야 코미디언 MC가 많아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학자, 박사 등이 사회를 맡았던 때다. 그런데 서세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회를 시켜보니 차원이 틀렸다. 그야말로 진정한 쇼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말도 했어요. 가정사가 있다. 근데 그런 걸 자꾸 가지고 비난을 하더라. 유튜브를 찍어 올리면 댓글도 나쁘게 달리는데 고인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소리들을 막 한다. 이러다 보니 조문을 오고 싶은 사람도 부담이 돼서 못 오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걸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유튜브 이거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저도 이제 이런 걸 막는 법안 마련 등 운동을 해볼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 서세원 씨의 빈소에는요. 벌써 오늘 저녁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오후 4시쯤에 올라온 기사에도 보면은 조문객이 많지 않다. 서세원 씨의 한국 빈소가 조용하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1시부터 조문객을 받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고인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의혹과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서세원 씨는 생전 이 전 아내 서정희 씨와의 이런 이야기들이 좀 국민들에게 많은 반감을 사게 되었죠. 아마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서세원 씨도 한국의 정부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나. 근데 캄보디아에서 이런 의문에 휩싸인 사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팩트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고인이 되어 있는 서세원 씨에게 너무 선 넘은 비난은 하지 말자. 이런 여론도 존재하고 생전에 있었던 모습들이 너무나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고인이 돼서도 빈소를 찾는 사람들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같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는 분들도 많고 또 자업자득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고 이게 여러모로 상당히 좀 복잡 미묘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인이 된 서세원 씨가 왜 현재 이 사인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도에 따르면요. 4월 28일 오후 2시 캄보디아에서 화장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인이 된 이 서세원 씨가 화장되는 것에 있어서 왜 큰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캄보디아 수노 푸놈펜의 한 병원에서 수액을 맞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서세원 씨입니다. 당시 현지 교민 등에 따르면 평소 당뇨가 있었던 그는 이 수액을 맞던 중 심정지가 온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근데 사연을 두고 일부에서 의혹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장례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 서세원 씨는 푸놈펜의 한 사찰, 영안시 냉동고에 안치가 됩니다. 현지 사원의 빈소가 마련이 된 것이죠. 기사에도 그렇게 잘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서세원 씨의 딸 선홍주 씨가 이 비보 소식에 직접 달려가 현지 빈소를 조문하고 장례 절차 등을 논의한 뒤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논란은 끊기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언론사에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족들이 오랜 논의 끝에 현지에서 화장을 결정했고 4월 28일 오후 2시에 화장하기로 확정이 났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 고인이 된 서세원 씨의 사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본래 서세원은 원래 생전 당뇨로 엄청난 고생을 했다라는 이 내용은 많은 기사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 몸이 깡말랐고 이 서세원 씨를 자주 봤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별세 이후에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요, 이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서세원 씨가 당일 자신과 한국인 병원 운영이사가 직접 현지인 간호사 면접을 받고 면접 이후에 이 고인에게 직접 링거액을 조제한 후 이 간호사에게 정맥 주사를 놓으라고 지시했다. 근데 서세원 씨가 직접 이 조제했다라고 하는 이 정맥 주사를 맞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지인으로 알려진 전 캄보디아 한인 회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세원과 운영이사가 그날 면접을 봤다고 들었다. 운영이사는 치과에 일이 있어 나갔고 서세원 혼자 남아 링거를 맞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본격적으로 의혹이 커진 시점은 고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흘 뒤입니다. 4월 24일 바로 연예 매체 이 디스패치에서 굉장한 이야기를 쏟아내게 되죠. 서세원 씨가 결국 병원의 이 간호사와의 통화를 시도하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보도하게 됩니다. 이 간호사는 디스패치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맥주사를 맞다가 그렇게 되었다. 불법 마취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마취제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후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던 중 병원의 한국인 관리자가 전화를 딱 가로채며 여긴 그런 약물 없다. 링거를 맞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다. 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디스패치는 병원 내부의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과 마그네슘의 이 개봉 흔적들이 여러 발견이 되면서 더 큰 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심지어 이 불법 마취제와 염화나트륨, 폐기되어 있는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라고 추가 보도를 하죠. 하지만 현지에서의 분위기는요, 서세원 씨의 이런 투약설에 대하여 부인합니다. 전 캄보디아라고 하는 한인 회장은 투약설은 사실이 아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팔에 링거를 꽂고 있었고 오렌지색이었다. 수액을 맞다가 영양제를 넣은 것 같다라고 해명합니다. 조사가 쉽지 않은 현지 상황에 기댈 수 있는 것은 캄보디아 대사관뿐이었는데요. 현재 유족과 지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지만 이 또한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해당 병원이 폐쇄되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졌기 때문이죠. 병원의 건물주가 병원 간판을 내리라고 병원이 완전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 병원의 건물주는 캄보디아 총리의 여동생 소유의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뭔가 좀 의혹이 생길 만하죠. 서동주 씨의 측근 변호사는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서동주와 함께 캄보디아에 다녀온 사실을 전합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서동주는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는 고인이 서동주와 7, 8년간 왕래가 없어 유족들 간의 오해를 조율했다. 서동주는 고인 장례식장에서 매우 애통해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이 자식에게까지 번져 원치 않는 관계로 만나지 못해왔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라고 털어놓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해요. 현재 서세원의 가족과 서동주 사이에 잠시 오해가 있었다. 충돌 직전까지 갔지만 지혜롭게 조율해냈다. 재혼 가족도 서동주 입장에서 아버지에 관한 예우를 하도록 도와줬다. 재혼한 부인은 여러 차례 그 자리에서 혼절하게 되었고 생전 고인이 많이 아꼈던 딸에게 어떻게 아버지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도 봤다고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에 나와 있는 많은 오해와 의혹에 비해서는요, 뭔가 좀 가족애가 느껴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현재 서세원 씨의 이 소식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여러 의견들이 나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변호사 역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건 맞다. 간호사를 제외한 최초 목격자가 누구였고 언론에서 알려진 최초 목격자에게 연락을 취했다라는 병원 관계자는 또 누구였는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지적합니다. 서동주와의 이 재혼을 한 이 아내 역시 이 갈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전해졌다라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서동주 씨가 캄보디아에서 처음 한인의 관계자들이나 서세원 씨 아내를 만났을 때 감정이 격해졌는데 이건 상호 간에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동주 씨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왜 이런 기사가 한국에 잘못 알려졌냐라고 따져 묻자 아내측 역시 도대체 뭘 못 믿어서 기자까지 대동하고 왔느냐라면서 충돌이 일어났게 됐던 것이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오해가 풀렸지만 캄보디아의 현지 관계인들조차 여기에 대하여 안타까운 부분을 풀기 위해 좀 여러 가지를 밝혔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동주 씨 역시 의심을 해서 기자들과 함께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마침 기자분들도 있어서 같이 방문하게 되었다 라며 입장을 밝히면서 서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잡음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거액 유산을 둘러싼 잡음이 일어났는데요. 이 개그계뿐만이 아니라 영화계 등 연예계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연예인이 바로 서세원이었기 때문입니다. 1979년 TBC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그 콘서트를 통해 데뷔했지만 1980년에서 90년대 최고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십일, 청춘행진곡,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 당시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에서 맹활약을 했고 수많은 유행어까지 만들어냅니다. 코미디 트렌드가 토크쇼의 형태로 바뀌는 상황에서도 서세원 씨는 굉장한 인기를 유지하게 됩니다. 제2의 전성기는 바로 1996년 KBS 2 서세원쇼 채널이었습니다. 각종 연예인들을 섭외해 토크박스라는 코너에서 웃음의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후 2001년에는 영화 조폭마누라를 제작하여 흥행에 성공하면서 영화계로까지 인기가 확장이 됩니다. 하지만 후속작 긴급조치 1호로 연이은 평단과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면서 이 영화 제작자로서의 길이 험난해집니다. 이후부터는 꽤 고난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2003년 이 연예인 뒷돈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해외 도피했다가 귀국하면서 입국장에서는 병원 침대에 누워 나오는 모습까지 공개가 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2004년에는 영화 도마 안중근의 메가폰을 직접 잡으며 재기를 꿈꿨지만 수준 미달의 작품이다 라는 혹평으로 영화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2009년에는 주가 조작 및 회사 자금 횡령으로 인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KBS, EBS, SBS 등 모든 방송사에서 영구 출연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국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고 공중파에 복귀를 꽤 했지만 결국 실패하며 종편 채널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때 2013년 채널 A 4부작 파일럿 토크쇼 서세원, 남희석의 여러 가지 연구소를 통해 복귀를 합니다만 이게 저조한 시청률로 굉장히 고전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에는 미국의 한 신학 교육기관에서 목사 인수를 받은 뒤 갑자기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갑자기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자, 그러고 나서 2014년 부인 서정희 씨를 복도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힌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한 지탄을 받게 됩니다. 서정희 씨는 방송을 통해 서세원의 외도까지 폭로하게 되죠. 결국 서세원 씨는 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또 선고받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2015년 이혼을 하게 됐고 서세원 씨는 2016년 24세 연하인 해금 연주자 김모 씨와 결혼하여 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캄보디아로 이주를 한 뒤 서세원 씨는 현지에서 거주하며 목회 활동을 했고 호텔, 카지노 등 부동산 사업까지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문화관광부 장관의 제안으로 방송사를 세우기로 했다라는 소문까지 나게 되는데요. 그 때문에 그가 막대한 재산을 남겼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나왔고 그 유산이 재혼한 아내와 딸에게 갈지 전처 서정희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에게 갈지 갑론을박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서세원의 유산은 물론 돈 10원도 없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데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하루에 2, 3만 원대 하는 비즈니스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고 지인에 따르면 서세원은 약 한 달 전쯤 돈이 정말 없었는지 생활비가 없다. 600만 원만 빌려달라. 내가 2, 3개월 안에 꼭 갚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지인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방송국에 2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한 건 사실이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나오면서 이 돈을 모두 날렸다라고 전해집니다. 추후 골프장, 리조트 사업 등
이 서세원 씨가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얼굴 마담격으로 서세원을 내세워 사업할 이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다른 말들이 여러 군데에서 쏟아지게 됩니다. 어떤 말들이 쏟아졌을까요? 바로 현지에 있는 조직원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달들이 있죠? 그들과 연루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서세원 씨의 재산을 노리고 일으킨 일이다. 하지만 이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무리 낙후된 현장이긴 해도 현지 경찰까지 직접 나서서 외삭과에서 조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서세원 씨가 병원에 있었을 당시 물품을 전부 수거해 갔고 현지 병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병원의 물품들만으로는 서세원 씨의 이 정확한 원인을 추측하거나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노리고 벌인 일이다라고 하기에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미 재산이 얼마 없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서세원 씨가 있던 병동에 CCTV가 있어 외사국에서 수거를 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이 정확한 사인에 대한 원인이 규명될 것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면 화장을 하기로 결정이 됐고 추후 장례 절차는 아직 논의 중이다. 사인 또한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으나 CCTV가 수거되었으니 곧 그 진상이 밝혀지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따님인 서동주 씨나 전 와이프였던 서정희 씨나 그리고 서세원 씨와 재혼한 아내와 가족 등 나아가 대중들에게까지 찬반 여론이 굉장합니다. 맞다, 아니다. 생전에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또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이런 사례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그래도 자국민의 사건이 아니냐?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